지방을 강화해서 기초를 든든히 다지고 그 기반 위에 더 높은 탑을 쌓아 올리는 것을 우리 당의 국가건설 전략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정력적으로 용도하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21년 3월 우리 당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서 온 나라의 시군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보루, 부유하고 문명한 지역적 거점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귀중한 지침과 방향들을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강습회에서 몸소 개강사를 하신 거죠. 모든 시군들을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이런 발전된 지역으로 전변시키기 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신 것입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군을 잘 꾸리며 자연지리적 조건을 적극 이용해서 지방공업 공장들을 활성화하고 인민 소비품 생산을 늘릴 데 대한 문제, 자기 지역의 경제적 토대와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 이용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새로운 지방 발전기를 열어놓을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시군당 책임비서들은 당 중앙의 파견원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뚜렷이 실증한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는 사회주의 건설의 지역적 고점인 시군 강화에 튼튼한 초석을 다지고 우리 당의 강화 발전과 나라의 전반적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었습니다. 지금도 지방공업 발전의 대강을 받아안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가 건설사의 처음으로 되는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의 책종 명심은 지방인민들의 수건이자 우리 당의 수건이라는 절대불멸의 의지를 안으시고 지방의 변화는 새 시대를 하루빨리 안아오시려는 위대한 어버이께서만이 내리실 수 있는 대명단입니다. 정말이지 지방경제 발전에 응대한 실천 강령이 채택됨으로써 시, 군 강화를 위한 과학적인 투쟁 방향과 올바른 방법론, 구체적인 대책들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수도에서 살든 지방에서 살든 도시에서 살든 산골 마을에서 살든 똑같이 국가의 사회주의 시책하에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의 핵이라고 하시면서 거창한 창조대전의 전의에 인민군대를 내세워주셨습니다. 지방인민들의 숙망이자 우리 당의 수건이고 지방의 발전이자 국가의 전민적 붕장성이라는 순간 옹지를 지니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영도 밑에 온 나라가 새 문화 새 문명 창조로 들끓었습니다. 해안선이 긴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적 특성에 맞게 바다를 낀 시군들도 부자시 부자군으로 꾸리실 구상을 안으시고 신포시를 바닷가 양식의 시범 단위로 정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현지에서 진행된 지방경제발전 관련 협의에서 우리식 지방경제발전에 또 하나의 획기적 리성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인민에게 안겨주는 모든 것은 세상 최고의 것이어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감을 지니신 경의하는 총비서동께서는 지방 발전 정책이 경공업 공장 건설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보건과 과학교육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 인민의 지향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당의 지방 발전 정책을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심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 지방공업 공장 건설장들을 자꾸 찾으시며 건설에서 사소한 결점도 생기지 않도록 다심히 일깨워 주시고 또 더 큰 성과를 이루가도록 크나큰 믿음도 안겨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이런 불같은 헌신으로 새시대 지방발전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은 잠시도 멈춤이 없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다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당의 지방발전 정책에 고귀한 첫 실체로 태어난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해가 바뀔 때마다 20개 시군이 변하는 위대한 연대는 어김없이 무조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방발전 정책 실행의 새년도 사업에서 목적한 바대로의 정바른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에서는
지방공업 공장들과 함께 3대 필수 대상까지 병행하여 건설하는 것을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에 정시 포함시키기에 대한 문제가 토의 결정되었습니다. 정말 이는 인민과 한 약속은 하늘이 무너지는 한에서도 이 기어이 해내고야만은 우리 당의 투철한 신념과 우지의 발언입니다. 구후 경의하는 청주정신을 모시고 진행된 강동군 병원과 종합봉사소 건설 착공식은 지방의 실제적이며 새로운 질적인 변화로서 문명부강한 국가건설을 더 빨리 더 활력있게 추진하기 위한 2025년도 대건설투쟁의 개시를 선언한 역사적인 계기로 되었습니다. 제8기 단조항위원회가 제시한 시군 강화 노선의 정당성을 또렷이 실증하며 지방공업 공장들의 연이은 준공식에 이어서 2월 말에 각지에서 진행된 지방발전 정책 실행을 위한 새년도 건설 대상들의 착공 소식은 온 나라 인민들에게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구상하시고 결심하시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백배해주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오늘의 전인민족 진군에 거무적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백도의 혁명정신, 백도의 칼바람 정신을 만장약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힘차게 또 밀어갈 불같은 요리 밑에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항일의 전구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의 독급기관 일꾼들과 당 초급 선전 일꾼들이 신흥지구 혁명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신흥지구 혁명전적지는 항일무장투쟁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곳에 진출하시어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서조들과 혁명 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시고 인민들을 조국해방 성전회로 불러일으키신 뜻깊은 곳입니다. 광범한 군종을 각성시켜 항일의 기치 아래 묶고 세운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서조, 정치공작원들의 활동에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면서 답사자들은 위대한 수련임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만나를 헤쳐 싸워 조국해방의 날을 앞당긴 혁명 선열들의 정신세계를 고귀한 유산으로 새겨안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를 받들어 피 흘려 싸운 항일혁명 선열들이 피가 숨겨져 있는 여기 신흥지구 혁명전적지를 답사하면서 우리 혁명이 얼마나 준엄하고 간과한 길을 걸어가는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답사자들은 구호문헌들을 보면서 항일혁명 투사들이 지닌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혁명적 신념 열렬한 조국에는 일꾼들 모두가 따라 배워야 할 귀감임을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이들은 전민 항쟁의 보루를 쌓기 위해서 험산 줄령을 넘고 넘으신 절세위인의 거룩한 자업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혁명 전적지의 곳곳에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정물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았습니다. 항일혁명 선열들이 혁명의 승리를 낙관하며 새긴 신념이 구호나무들을 보면서 정말 신념으로 걷는 것이 혁명의 길이고 또 죽어서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혁명가의 신념이라는 것을 오늘 이 답사를 통하여 더 잘 알게 됐습니다. 혁명의 1세대들이 수령님이 사상의 영도를 받들어 온 것처럼 경의하는 청천홍지 영도를 받들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회 결정한 전례한 오늘의 진군길에서 일꾼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는 함경남도 독급기관 일꾼들과 당 초급 선전 일꾼들의 신흥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는 위대한 수련임을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항일의 혈전 만리를 해치어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한 항일혁명 선열들처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총진군길에서 맡은 책무를 다해 나갈 의지를 더욱 굳게 해준 의의 있는 계기로 되었습니다. 개성 시안의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은 박연 혁명 전적지에 대한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연 혁명 전적지는 항일무장 투쟁 시기 조선인민혁명군 서부대 성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이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때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해방 작전 방침을 받들고 활동하던 곳입니다.
혁명 전적지의 구호문 운동을 돌아보면서 답사자들은 항일혁명 선열들의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적 신념을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이 하나의 구호문을 통해서 답사자들은 항일혁명 선열들의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을 계승해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당 창건 여든돌 시대는 뜻깊은 올해에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노동계급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할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일심단결의 불강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힘있게 다그치자. 당 창건 여든돌 시대는 올해에 당 결정 관철의 전구마다에서 열혈 청년들의 충성과 애국의 힘을 남김없이 분출시키기 위한 교양 사업이 그 어느 단위에서나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속에 김용직 사범대학 초급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대학에서 배출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역사학부 강좌장 김광일 선생님과의 상봉 모임을 의있게 조직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저에게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라는 감높은 칭호를 안겨주었고 시대 앞에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35년간 교육사업을 진행해온 김광일 선생님은 많은 위대성 도서들을 집필해서 절세빈들의 위대성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장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선생님, 참된 애국의 길을 걷게 된 그 충동적인 계기는 없었습니까? 저한테도 그러한 충동적인 계기는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였는데 정말로 힘겨웠습니다. 저희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정말 그 속에서 참된 교육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실천적인 모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그것도 풀죽으로 애우고 쓰러지면서도 제자들아, 아무리 힘들어도 이 교단만은 절대로 비우지 말라. 교단을 꿋꿋이 지키는 그 길이 참된 교육자가 되는 길이고 참된 애국자가 되는 길이다. 바로 그 교단에 진짜 애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세대 교육자들의 간곡한 당부를 새겨안으면서 대학생들은 교육사업은 양심이고 헌신이며 애국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가슴 깊이 체득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동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교육사업을 나라의 제1국사로 다시금 내세워주시고 우리나라를 하루빨리 교육이 제일 발전된 나라로 건설할 데 대한 그런 응대한 목표를 제시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이 웅대한 구상과 의도를 실현해 나가는 데서 우리 대학의 청년 대학생들이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봉 모임을 통해서 이곳 대학생들은 나라의 교육 사업을 위해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참된 애국자, 교원 혁명가들로 준비해 나갈 교리들을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산주의 오모니 용의상 수상자인 보산제철소의 리향숙 여성이 20번째 자식을 낳은 소식과 그를 위해서 사심없는 진정을 기울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11명의 자식을 키운 것으로 하여 지난 2023년 12월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새로 제정된 공산주의 어머니 영예상을 수여받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몸 가까이에서 만나 뵙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보산제철소 노동자 리향숙 여성을 방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하려는 20명 자식의 어머니인 39살 난 리향숙 여성입니다. 지난 2월 6일
리향숙 여성이 평양산원에서 20번째 자식을 낳았다는 사실에 호기심을 가지고 산원을 찾아갔던 기자는 20명 자식들 중에서 그가 낳은 자식은 2명이고 이번에 낳은 자식이 둘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18명의 자식들은 그가 27살 처녀 시절부터 맡아 키운 부모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여성은 리향숙 동무의 어머니인데 이 18명의 아이들은 2004년부터 그의 어머니가 데려다 키우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9년간 18명의 아이들을 맡아 키우던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18명 아이들의 만노이 맏언니였던 리향숙 여성이 18명 자식들을 맡아 키우는 처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9년 세월 키운 어머니. 18명의 동생들을 잘 키우라는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떠나간 어머니를 대신해서 12년 세월 그들을 맡아 키운 리향숙 여성. 이날 보산제철소 당조직과 직장 사람들, 온 마을 사람들이 이 가정과 함께 사랑과 정을 나누며 감동 깊은 이야기를 새겨왔다고 합니다. 기자는 평양산원에서 향숙 여성의 남편도 만났습니다. 이 동무가 리향숙 여성의 남편인 최은성 동무인데 11년 전 향숙 여성의 청년동맹 조급단체 위원장이었고 오늘은 처녀 어머니와 가정을 이룬 20명 대가족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이룬 다음에 자식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몇 살입니다. 2015년에 이들 부부는 딸을 한 명 낳았는데 이번에 낳은 아이가 두 번째 자식입니다. 리향숙 여성은 이제는 20명 자식들 중에서 거의 모든 자식들이 조국보위 초소와 사회주의 건설장으로 떠나가고 집이 텅 빈 것만 같았다고. 그래서 아이를 더 낳기로 남편과 토론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데려다 키우는 자식이 또 한 18명 대단하니까 풀도 또 많이 들고 이제 또 한 명 낳자해도 추가 나이도 많지 그 이제 착한 자식들 키우자니까 품이 많이 들었댔습니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보답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자식을 하나라도 더 낳아서 훌륭히 키워서 저 앞에도 떳떳이 내세우자.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지난 2025년 2월 3일 리향숙 여성은 보산제철소 지배인 당비서 동지의 손에 이끌려 평양산원에 입원했습니다. 평양산원에 이렇게 들어서니 정말 친정집에 간 것 같이 이렇게 마음이 좀 진정이. 리향숙 여성의 해산과 입원 전 기간 그의 치료를 맡아 한 평양산원의 전영실 과장 선생님입니다. 공산주의 어머니 용해상 수상자인 리향숙 동무가 우리가 입원한다 했을 때에 이 환자가 불편 없이 아이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성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가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담당 의사, 담당 간호원, 담당 간부병원이 된 심정에서 정성을 바쳤습니다. 지난 2월 6일에 딸 애를 받아 안았을 때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축하도 해주고 기뻐도 하면서. 리향숙 여성을 담당했던 박영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그의 입원 기간 온 산원이 향숙 여성을 진심으로 돌봐주었는데 그들 중에는 아이에게 필요한 생활용품을 마련해주는 입원 환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자기 이름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저 눈물밖에 안 나고 어깨서 하나 아이 잘 키울 생각. 기자는 리향숙 여성이 평양산원에 입원해서 아이를 낳고 태어난 불과 열흘 동안에 그가 받아 하는 국가적 혜택, 그를 따뜻이 위해주고 도와준 많은 사람들의 소행을 취재 수첩에 미처 다 적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이 애국으로 되고 자식을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더 큰 사회적 혜택을 받아안는 고마운 제도, 그리고 서로 덮고 이끄는 평범한 사람들의 감동 깊은 이야기를 가슴 뭉클하게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멀는 처음 만났던 사람들도 다 오죠. 공산주의 어머니라고 이런 말 들을 때 정말 아니 내 자식을 낳는데 왜 저렇게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할까? 내가 내 자식을 낳는데 옆에서 왜 다들 기뻐할까? 기자는 향숙 여성의 이 말을 다시금 음미해 보았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은 누구나 예사롭게 여기는 일이건만 어째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듯 기뻐하며 뜨거운 정을 기울이는 것인지, 그것은 훌륭한 일을 하고도 조국을 위해 한 가지라도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애쓰는 참된 인간의 공산주의적 인생관에 대한 이 나라 인민의 열렬한 공감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에 나오는 수많은 고마운 사람들, 바로 이들은 이양숙 여성이 평양산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그를 진심으로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는 여명 중앙연의 일꾼들과 딸 자식을 영웅으로 키운 체육인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평양시 안의 수많은 여성들과 평양산원의 선생님들, 아직은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온 나라의 경사로 사람들의 한결같은 기쁨으로 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그가 누구든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지였고 친형제들이었습니다. 당과 국가가 공산주의 어머니로 내세워준 한 여성이 아이를 낳은 것이 그리도 기뻐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 아름다운 덕과 정. 여기에는 온 나라 대가족의 친어보이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축복을 받은 공산주의 어머니로 새로 태어나 나라의 기둥감으로 자라날 자식들에 대한 이 나라 인민들의 열렬한 축하의 마음과 친혈육의 살뜰한 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얼마 전 평양산원 의료 일꾼들의 축복 속에 그들 부부는 귀여운 딸을 안고 평양산원문을 나섰습니다. 기자는 생각했습니다. 공산주의 어머니가 안고 떠나는 20번째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포근한 요람 속에서 잠들고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크면 잊지 못할 평양산원의 열간의 이야기,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도 찾아볼 수도 없는 감동 깊은 이야기와 함께 덕과 정으로 화목한 우리 사회에 대해 알게 될 것이며 마중오는 공산주의의 밝은 미래와 함께 꽃펴나는 한 가정의 행복, 자신의 행복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월 27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원숭이 천연두 비루스 감염증에 대처한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구는 현재 무장분쟁 등으로 전염병 대응 능력이 취약한 민주공고를 비롯한 여러 아프리카 나라에서 원숭이 전염두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올해 1월까지 세계적으로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진된 원숭이 천연두 비루스 감염자는 2만 1000여 명에 달하며 그중 대다수가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최근 인디아양에 위치한 프랑스령 레유니옹 섬에 열대성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시속 200km의 강한 바람과 무더기비를 동반한 폭풍으로 큰 물이 발생해서 3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살림집들이 파괴됐습니다. 또한 주민 세대들에 대한 전력 공급과 음료수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피해 지역들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타이의 동부 지역에서 달리던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18명이 목숨을 잃고 3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타이는 세계적으로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최근 우주과학자들이 화성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흥미있는 새로운 자료를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화성에서 수집한 붉은색의 광물을 분석하는 과정에 이 광물에 포함되어 있는 솔 성분의 산화 정도가 지구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데로부터 학자들은 화성을 이루고 있는 붉은색의 광물이 오래전에 그곳에 존재했던 많은 양의 물과 공기에 의해서 솔 성분이 반응하면서 붉은 녹이 생겼을 수 있다는 추측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들은 화성에 실제로 물과 공기가 있었다면 그 어떤 생명체도 존재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돌리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앞으로 화성에서 더 많은 시료들을 수집해서 이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얻기 위한 연구를 추진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개발자들이 수소를 동력으로 하는 새로운 비행기 기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명 기후추진력이라고 부르는 이 기관은 저온 액체 수소를 동력으로 해서 오랜 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게 설계됐다고 합니다. 전기 분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소를 액화해서 극저온 탱크에 보관하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연료를 보충하지 않고도 9일 동안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발자들은 수소를 액화하는 과정이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서 이 연구가 성공하면 녹색 에너지를 이용한 항공운수에서 새로운 전진이 이룩될 수 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학자들이 차를 마시면 뇌졸중 발생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에 의하면 커피를 하루에 녹잔 또는 그 이상 마시면 뇌졸중 발생 위험성이 37% 높아지지만 같은 양의 차를 마시는 경우 뇌졸중 발생 위험성이 19% 낮아졌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뇌졸중 예방에 제일 효과적인 것은 홍차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자들은 커피를 지나치게 마시면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질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성이 증대된다고 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조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남부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13시부터 오늘 17시까지의 강수량을 보면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심했는데 황해남도와 개성시의 일부 지역에 초범치고는 비교적 많은 비와 눈이 내리면서 강수량이 많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와 반면에 중부 이북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와 눈이 전혀 내리지 않아서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중부 이남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그 후 5일부터 10일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개인 날씨가 위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가을밀 벌이들의 되살이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인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바람은 북서풍 또는 동풍이 불었는데 어제보다는 비교적 약했습니다. 백두산에서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23.5도, 낮 최고기온은 령화 12.9도로서 어제보다 추웠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7도로서 평년과 같았고 어제보다는 6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조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폭설, 많은 눈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오전까지 고성을 비롯한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설을 동반한 30 내지 5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의 교통운수 부문과 도시경영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설과 많은 눈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중부 이남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특히 거성을 비롯한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함경남도 북부와 함경북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설량은 거성을 비롯한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20 내지 30cm,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시와 황해남북도 북부 지역,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2cm 미만, 그 밖의 지역은 2 내지 10cm입니다. 그리고 내일 평안남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19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벽동 지방으로서 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이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기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북동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1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동해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조선소해 해상은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조선동해 해상에서 2m 정도까지 일고 조선소해 해상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3월 5일부터 7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일에 약한 저기압골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과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특히 강원도의 북부쪽 지역에서는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개겠습니다. 7일에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